여러분, 남자가 나를 더 좋아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좋아해서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상대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시큰둥해서 서운하고 외롭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여자는 나를 더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하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저도 남자가 더 좋아하는 연애를 해야 관계가 오래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더 좋아하는 남자 안 만나고 싶나요? 그게 쉽지 않은 게 문제죠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여자는 남자가 좋아해서 하는 결혼이었어야 하나 봐요. 결혼 생활 20년이고요. 둘이 좋아해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같은 학교 CC였고요. 둘 다 잘 자랐습니다. 남편은 신중한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둘 다 직업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자는 말 없었고, 제가 졸라서 했어요. 뭐든지 제가 주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연애 초창기 가난한 고시생 시절이라 공부해야 해서 헤어지려고 했던 것. 제가 알고 그날 괜히 눈물 나서 울었고, 마음 약한 남편은 그때 헤어지지 못하고 결혼까지 했죠. 물론 나를 안 좋아한 건 아닐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하라고 시켜도 하지 않을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남자는 한 번도 내게 아쉬운 적이 없어요. 부인이 예쁘지 않아서도 아니고 잘나지 않아서도 아닌데 뭐라 표현하지 못하겠는데 늘 벽이 있는 느낌이랄까요? 다른 집 보면 주로 남편이 졸라서 한 결혼은 결혼 후 오래 지났어도 남편들이 참 잘해주는 걸 보면, 그때 나 좋아하던 많은 남자들 중 한 명이랑 결혼했으면 지금 느끼는 이런 외로움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하네요. 부러워요. 남편이 너무 좋아해서 결혼하신 분들, 다음 생애에는 나를 나보다 더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자가 더 좋아하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이런 고민 안 할까요? 남자가 죽자 살자 쫓아다녀 결혼해도 시큰둥하게 사는 부부도 참 많죠. 기혼자뿐 아니라 연애하는 분들도 이런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연인데요. 남자친구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 연락이 뜸하고, 만나도 별로 말이 없고 날 사랑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친이 연락이 안 될 때마다 아무것도 못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괴로워요. 남친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몸매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 성격상 밀당도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애써 불안감을 잊어보려고 운동도 하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마음속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두 사연 모두 같은 맥락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상대가 나를 더 좋아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여유를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먼저 좋아해서 만났어도 관계의 역전이 가능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감정을 폭발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여유로워요. 또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이 높을수록 여유를 가지기 쉬워지고, 여유가 많을수록 정서적 안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이해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상대도 잘 알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기도 어렵죠. 남녀가 만나다 보면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은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연애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정서적 안정과 여유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여유를 갖는 게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머리로는 다 알지만 생각하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상대의 행동에 일희일비하며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며 지내야 할까요? 정서적 안정과 여유를 갖고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싶다면 세 가지를 실천해 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구원자는 나다.
여성들에게 남자를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은 이유를 물어보면 외로워서 안정을 찾고 싶어서 라고 말하는 분도 많은데요. 남자를 통해 안정을 찾고 싶어 결혼하면 95% 이상은 망합니다. 왜 100%가 아니고 95%일까요? 약 5% 정도의 남자는 나의 불안을 헌신적으로 채워주는 사람도 가끔 아주 가끔 있기도 하더라고요. 내 불안을 채워줄 사람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유교주의에 뿌리를 둔 우리나라에서 싱글보다는 기혼이 사회적 안정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정서적 안정을 찾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불안한 마음 상태로 연애하고 결혼하면 연애 초반에 불안을 잠깐은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길어질수록 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사람 보는 안목이 좋을 수가 없고 불안한 사람끼리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 가슴에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안정을 찾아 한 결혼은 더 불안해지겠죠. 안정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불안을 해결해줄 누군가를 찾지 말고 스스로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해요.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되고 여유가 생겨야 관계의 주도권을 쥘 수 있고 연애와 결혼 생활도 술술 풀리더라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바라는 나와 현재의 내가 일치해야 합니다. 사람은 내가 바라는 나와 현재의 내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이 편안한데요. 이것이 일치하지 않게 살아가면 불안이 커지고 이런 불안을 남편이나 연인에게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도망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바라는 나는 건강하고 탄탄한 몸매를 가진 사람이고 현재의 나는 체력이 부족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바라는 나와 현재의 나를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 불안감이 낮아지는 것이고 일치시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불안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건강하고 탄탄한 몸매를 가진 사람으로 살기 위해 매일 30분 유산소 운동하기, 주 1회 근력 운동을 한다고 목표를 구체화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불안은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운동을 예로 들었지만 경제적인 것이든 직업이든 인생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내가 바라는 나와 현재의 내가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목표를 가지고 내 삶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것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아다니게 되니 더 불안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의 불안이 커지고 연애가 실패하게 되면 더 불안이 가중될 수 있어요. 마음이 불안할수록 타인을 보지 말고 내 현실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씩 달라지는 나를 보자.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길 바라며 조급해 하는데요. 어떤 것이든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연인에게 연락이 안 오면 처음에 안절부절 못할 수도 있어요. 성향상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거나 남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거나 잠수 이별 등 관계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라면 더 그럴 수 있겠죠.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뭐 바쁘겠지,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걱정만 하지 말고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산책을 할 수도 있겠죠. 처음엔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어도 연인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 삶에 집중하고 내가 즐거운 것을 찾아 한 달을 해보고 두 달을 하고 1년을 즐기다 보면 어느 날 예전과는 달라진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을 향유할 수 있어야 마음의 즐거움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내 삶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다 보면 여유도 생기고 불안도 낮아집니다. 관계에 연연하지 않게 되죠.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왜 남편이나 연인의 사랑에 그렇게 목매고 연락이 안 오면 안절부절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내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양다리를 걸치면 된다는 분도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 남자 저 남자 흔들리는 마음을 잡기 위해 방황하실 건가요? 내가 정서적 안정과 여유를 가지면 남녀 관계가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좋아지더라고요.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게 남자라는 건 다들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저도 예전엔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었고 많이 깨지고 힘들어하며 배운 것들인데요. 지금은 많이 안정되었고 관계도 편안합니다. 여러분도 여유롭고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여자는 나보다 별로 예쁘지도 않고 잘난 것도 없는데 연애도 잘하고 남편 사랑도 잘 받고 사는구나. 나는 뭐가 부족해서 이러고 살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생각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 외모가 잘나고 돈이 많다고 똑똑하다고 연애 잘하고 결혼해서 원만하게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럼 연애 잘하고 결혼해서 원만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어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주기적으로 사람 피곤하게 하는 여친 이럴 때 어찌해야 하나요? 현재 3년째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내년 결혼 생각 중이고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나 얼마나 좋아서 만나? 글쎄 그런 게 말로 돼. 말로 안 되니 표현해달라는 거지. 표현을 말로 하려니 너무 막연해. 내가 이러니 너 맘을 모르겠어. 난 표현해달라는 게 더 모르겠어. 어떤 점이 좋고 이런 거. 뭘 평가까지 해.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 그게 평가야? 느끼는 대로 말해보라니까. 몰라 생각 안 해봤어. 그럼 나 대충 만나니? 그게 만남과 무슨 상관이야. 그런 식으로 엮지 좀 마. 뭐가 좋고 싫고 그런 거 다 따져가면서 만나는 거 아니잖아. 말을 못하잖아. 궁금해 알고 싶어. 그래 너 이런 게 안 좋아. 매번 어떤 대답을 해도 여자친구 기분 상했다며 끝내기 일쑤며 자기에 대한 사랑이 그 정도뿐이냐며 다시 생각하자는 둥. 사람 속을 매번 뒤집어 놓습니다. 대답해봤자 맨날 싸우니 그냥 대답을 피하게 됩니다. 다른 분들 어찌 대처하시나요? 여성분들은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 저리 하나요? 이럴 때마다 화만 납니다. 여러분, 이 커플의 대화 듣고 어떠신가요? 비록 젊은 커플의 대화긴 하지만 제 생각엔 남녀의 차이를 모르는 커플이 답답함인 것 같아요. 이런 커플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마 트러블이 많을 겁니다. 커플이 즐겁고 원만하게 소통하고 지낼 수 있는 것은 남녀의 차이를 얼마나 알고 수용할 수 있는지에 답이 있더라고요. 남자가 만날수록 애정이 커지는 여자는 남자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걸 실천하는 여자예요. 서로의 심리를 모르면 오해가 커지고 도저히 이해 불가한 상대가 되는 겁니다. 남자의 심리를 파악하면 관계 주도권을 쥘 수가 있어요. 남자가 만날수록 애정이 커지는 여자는 남자의 중요한 심리 2가지를 알고 실천합니다. 첫 번째는 남자는 서열에 목숨을 건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절대 이해하기 힘든 서열 싸움에 목숨을 거는 존재들인데요. 어딜 가나 남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남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감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해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이 될수록 남자는 지위와 힘이 강해졌다고 여기고 서열이 올라갔으니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여자는 학년과 행복도 사이에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고 해요. 남성들은 학교뿐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서도 연차가 올라갈수록 행복도가 비례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자는 여성보다 서열에 훨씬 민감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남자들은 참 신기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여자들은 나이가 1살 더 먹는 것에 한숨만 나올 때가 더 많죠. 아마 남자들 입장에서도 여자가 신기할 겁니다. 그럼 남성들은 남자들끼리만 서열 싸움을 하는 걸까요? 남성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도 이기고 싶고 우위에 서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아무리 예뻐도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여자가 어떤 유형인지 아세요?
남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센 여자, 싸가지 없는 여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남자 가르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남자 통제하려는 여자들입니다. 요즘 섹스리스 부부 참 많은데요. 섹스리스가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큰 요인 중 하나는 여자가 남자를 이기려고 할 때 남자가 위축되어 섹스리스가 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여자가 못나고 부족해야 남자의 사랑을 받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정말 지혜로운 여자는 자신이 10을 알고 있어도 남자에게는 5만 표현할 줄 아는 여자예요. 이런 지혜는 남녀 사이뿐 아니라 모든 대인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내가 10을 가지고 있어도 5개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야 주변에 사람이 모이더라고요. 3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10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사람이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열에 목숨 거는 남편과 남친을 높여주고 그들에게 부드럽게 부탁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남자들이 오빠라는 말에 껌뻑 죽는 것 같기도 해요. 상대를 높이고 존중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성숙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남자는 자기 영역에 목숨을 건다. 남자들은 프라이버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자기 영역에 가까이 오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모르는 상대뿐 아니라 배우자나 연인도 일정 거리 이상을 들어오면 힘들어해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비행기 승객 832명 중 남자와 여자 나란히 가는 조합만 뽑아 누가 팔걸이를 사용하는지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남자가 팔걸이를 독점하는 비율은 67%, 여자는 13%였다고 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내리는 승객들에게 왜 팔걸이를 사용했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남자의 92%가 팔걸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면 불쾌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즉 남자에게 팔걸이는 단지 양팔을 쉬게 하는 도구를 넘어 그 장소를 온전히 지배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팔걸이를 차지하면 자신이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고 반대로 팔걸이를 옆 사람에게 빼앗기면 위상을 상실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남자 참 재밌죠. 여자는 팔걸이를 쓰든 말든 개의치도 않는데 반해 남자는 자기 영역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전 남녀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하고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 여기지만 남자는 아무리 사랑해도 일정 영역 가까이 오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남자는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존재고 여자는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이거든요. 연애자라는 여자는 자신의 외로움을 잘 달랠 수 있고 남자가 혼자 있을 수 있게 배려해주는 여자예요. 아니 처음에 그렇게 만나달라고 하고 쫓아다니더니 지금 와서 왜 혼자가 편하다고 하는 거냐고 묻는 분도 있을 텐데요. 남자들이 연애 초반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그렇다 라는 대답을 많이 했다고 해요. 여성은 남자보다 가족이나 친구 등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 욕구가 강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자지만 혼자도 편하고 좋은데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남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더 즐긴다는 거죠. 그럼 남자들은 왜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남자들이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심리는 맨케이브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자신만의 공간을 찾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남성들이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자신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남자의 영역이라 함은 심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심리는 남녀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업무나 사회생활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이는 남성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책임을 가지며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남자가 사냥을 하면서 경쟁을 벌이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자는 대인관계를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로 보지만 남자는 언젠가는 나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경쟁자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자기만의 동굴이 필요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 참 다르죠. 남자와 잘 지내려면 남성의 이런 욕구를 파악하고 남자가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면 그 시간을 인정해야 해요. 왜 그렇게 틀어박혀 있는 거냐고 푸시하면 남자는 더 숨어버릴 겁니다. 만날수록 남자의 애정이 커지는 여자는 이렇게 행동할 거예요. 자기야, 오늘 여유롭게 잘 보내. 그 시간을 지지하고 인정해 줍니다. 내가 나오라고 안 해도 때가 되면 스스로 나와서 함께 할 거예요. 그동안 나는 나만의 즐거운 일을 하면 됩니다. 남자는 서열과 자기 영역에 목숨을 거는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사랑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왜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20, 30대 남자가 결혼하려는 이유와 40 이후 다양한 이유로 싱글이 된 중년 남자가 결혼 또는 재혼을 하려는 이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중년 남자가 재혼하려는 이유를 성욕과 집안일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물론 그런 이유가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주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남자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음식이 잘 나오고 단순히 성욕을 풀기 위해서라면 연애만 해도 되고 약간의 돈만 주어도 성욕을 풀 수 있죠. 요즘은 동남아 여성들까지 성매매를 하고 있어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한 중년이 되면 대부분 젊을 때처럼 성욕이 왕성하지도 않죠. 중년 남자들이 결혼하려는 이유가 집안일 또는 성욕을 풀기 위해서가 주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혼이 아니라면 중년 남자들은 결혼 생활도 경험해봐서 결혼의 책임감이 무거운지도 알고 서로 맞춰가는 게 힘들다는 것도 아는데 재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연애를 넘어 결혼을 결심하게 될까요? 제가 많은 중년 남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재혼을 원하는 남성은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연애만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0% 정도의 남성은 처음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고 여성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연애를 하다가 여친이 더 좋아져서 결혼을 결심하는 남성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친도 처음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가벼운 연애를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만나다 보니 결혼을 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재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남성보다 만나다가 더 좋아지면 결혼까지 할 의사가 있는 남성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책임감 없는 남자들이 많다고 말하는 여성들도 있는데요.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 처음부터 책임감을 갖지 않습니다. 진짜 내 여자라는 확신이 들 때 책임감도 생기는 거예요. 남친이 책임감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진짜 내 여자라는 확신이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다. 남자가 책임감을 갖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중년 남자가 결혼 또는 재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인생 후반전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를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결심하는 것 같아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고 이 여자와 독점 계약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중년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봤을 때 그 여자와 독점 계약을 하고 싶어 할까요? 남자는 두 가지가 있는 여성을 만나면 결혼 또는 재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한 신뢰하는 여자입니다. 남녀 모두 중년이 되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 같아요. 노후의 불안감은 단순히 경제력을 넘어 대인관계에서 오는 외로움도 있죠. 누군가와 함께하고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이 남녀 모두에게 있는데 남성은 여성에 비해 노후에 혼자 되는 것에 더 큰 불안감이 있다고 해요. 남성은 여성보다 감정 표현이 서툴고 나이 든 남자는 더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남녀 각각 20명씩 표정을 짓게 하고 사진으로 찍어 다른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게 감정을 알아맞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훨씬 알아맞히기 쉬웠다고 해요. 여성은 기쁨, 즐거움 등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남자보다 크고 풍부하게 표정을 짓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여자의 감정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반면 남자는 기쁠 때도 무표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 타인이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단 남성은 노여움이라는 감정은 표정에서 잘 드러났다고 합니다. 반면 여성은 노여움을 표현하는데 서툴렀다고 해요.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부정적인 감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또한 미국에서 남녀의 감정 표현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요. 애정, 기쁨, 슬픔, 공포의 감정을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능숙하고 풍부하게 표현했다고 해요. 여성은 타인의 표정만 보고도 상대의 기분 상태와 감정을 금세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런 성향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나이 들수록 감정 표현이 서툰 남자들은 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물론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성은 혼자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내가 나이 들고 힘이 없어져도 여친이 내 곁을 지켜줄 거란 확신이 들면 결혼을 결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남자는 어떨 때 여자에게 신뢰를 갖게 될까요? 예를 들어 남친과 트러블이 생겼을 때 여성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거나 감정의 오르막이 심하지 않고 평정심이 있을 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커플이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지혜롭게 상황 파악을 잘 해서 남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도움을 줄 때 신뢰는 더 높아지겠죠. 일관성 있는 태도 또한 신뢰를 더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신뢰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면 연애를 넘어 결혼을 결심합니다. 두 번째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여자. 중년 남성들에게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냐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친구처럼 편안한 여자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행과 운동 등 취미생활 같이 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여자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아무리 예뻐도 피곤한 여자들은 안 만나고 싶어 해요. 나이 들수록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남자들이 느끼기에 어떤 여자가 편안한 여자일까요? 배려가 있어야겠죠.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남성은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잘 해줄 수 있는 여자에게 편안함을 느낍니다. 또한 남자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여자를 남자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즐거운 활동을 하고 대화를 나누며 즐거움을 찾는 거죠. 이렇게 중년 남성들은 신뢰할 수 있고 편안하고 즐거움을 주는 여자와 결혼 또는 재혼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의 남성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결혼을 결심하지만 일부 경제력과 생활력이 없는 사기꾼 같은 남성들 중에는 인생의 돌파구로서 재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돈 벌기 싫고 여자가 벌어오는 돈과 자산으로 덕보고 싶은 남자들이죠. 이런 남성들은 대부분 달콤한 말과 성관계로 여자를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일부 순진한 여성들은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면 정말 나를 사랑하나 보다 하며 덜컥 결혼을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남자들과 결혼하면 인생 말년에 정말 개고생하게 됩니다. 재혼 전문 업체에서 돌싱 남성이 기피하는 여성상을 조사했는데요. 1위는 경제력만 따지는 여자 61.3%, 2위는 상대 자녀의 양육을 거절하는 여자 17.2%, 3위는 외모만 따지는 여자 9.4%, 4위는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여자 6.7%이고 돌싱 여성이 기피하는 남성상은 1위는 지나치게 외모만 따지는 남자 51.5%, 2위는 경제력만 보는 남자 21%, 3위는 상대 자녀의 양육을 거절하는 남자 10.6%, 4위는 출산을 강요하는 남자 7.8%라고 합니다. 재혼이 초혼보다 어렵다는 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내가 초혼이라도 상대가 재혼이라면 단순히 결혼에 대해서만 공부할 게 아니고 재혼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혼은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필요하다는 분도 있는데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서두르지 말고 여유 있게 숙고해보고 결혼이 나와 잘 맞고 또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재혼이 어렵다고 하지만 재혼해서 잘 사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재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